안녕하세요. 초코동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심플 컬러바 제너레이션과 컬러바 함수에 꼭 필요한 뭐 매퍼블이라든지 그리고 CAX, AX가 어떤 의미인지, 즉 그래서 컬러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컬러바를 삽입하는 방법, 삽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제 플레이싱 컬러바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밑에 이렇게, 숫자를 붙여봤어요.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AX, 그러니까 AX는 이제 부모 엑시스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AX는 컬러바 엑시스 객체고요. 지난 시간을 안 보셨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지난 시간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CAX는 컬러바의 엑시스 객체입니다. 컬러바가 단독 어떤 독자적인 엑시스 객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AX는 네, 이 부모 엑시스 객체고 CAX는 컬러바 엑시스 객체라고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AX를 먼저 그린 다음에 AX의 안의 영역을 일부 뺏어서, 영어로는 이제 스톨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AX의 기존 영역을 일부 뺏어서 컬러바를 삽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그리드 스펙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서브 플롯즈나 아니면 add 서브 플롯 함수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리드 스펙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개 행을 만들었죠. 그리드 스펙으로 5,1자리를 만든 다음에 AX는 위에 4칸, 위에 4개 행을 차지하고 CAX는 제일 밑에 행을 차지하게 하면, 네, 그리드 스펙으로 얘는 0부터 3까지, 얘는 4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AX와 CX가 이렇게 구별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얘는 1번처럼 이제 기존의 AX 영역을 뺏는 형태가 아니죠.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뺏지를 않아요. 피겨 객체 안에 AX와 CAX를 영역을 다 할당을 해 놓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자유롭게 할당이 된 걸 보니까 add axis 함수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X에 해당하는 이 회색 부분과 이 CAX에 해당하는 녹색 부분을 미리 엑시스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컬러바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면은 1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이제 피겨.점 컬러바 해서 뭐 패드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일단은 이제 편의상 유징 패드라고 하긴 했는데, 유징 패드라고 이제 돼 있는 거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그냥 컬러바와 스칼라 매퍼블, 컬러바 함수 안에 스칼라 매퍼블만 호출한 그런 형태에서는 이런 1번 형태가 되겠고요. 똑같이 1번 형태가 하나 더 있는데 엑시스 디바이더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엑시스 디바이더가 바로 이 AX 객체를 나누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엑시스 디바이더가 기존의 AX 객체를 영역을 분할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이제 컬러바 함수는 그냥 호출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분할해 주는 거고, 이 엑시스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드 스펙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서브 플롯즈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add 서브 플롯 할 때 그리드 스펙을 쓰거나,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리드 스펙을 정해 놓고 add 서브 플롯을 넣거나,
그런 게 이제 그리드 스펙을 사용하는 두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유도가 높은 add axis 함수를 써가지고 AX와 CAX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네, 연결만 시켜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데이터를 이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랜덤 데이터를 14 x 16자를 하나 만들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형태예요. 피겨.컬러바 안에 스칼라 웹허브를 이제 넣고 뭐 오리엔테이션을 주거나 패드를 주는 이런 형태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뭐 얘가 이제 안 이쁘니까 컬러바를 좀 줄여야겠는데 뭐 그런 이제 슈링크를 써도 되고, 그리고 이 높이 대비 가로의 길이 같은 거 이제 어스펙트 레이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대 10이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네, 이런 이제 형태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위에 거보다는 더 이쁘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죠? 똑같은 걸 또 그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엑시스 디바이더인데요. 얘는 좀 특별한 모듈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모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네, 이 make axis locatable 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make axis locatable 안에 엑시스 객체를 인자로 넣게 되면 디바이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엑시스 객체의 디바이더가 되겠죠. 이 엑시스 객체의 디바이더가 할당이 되고, 디바이더를 통해서 new vertical 뭐 이런 이제 함수를 써서 기존에 이제 10%를 차지하고 뭐 패드는 0.7을 먹고 이런 이제 새로운 엑시스 객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add axis 안에 이 CAX를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CAX는 바운딩 박스가 되는 거죠. 네, 바운딩 박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컬러바를 그릴 때 이 CAX를 여기에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붙게 되는 거죠. 얘도 근데 기존의 엑시스 영역을 뺏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디바이더기 때문에 이 뭐 뉴 버티컬 말고도 이런 어펜드 엑시스 이런 형태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바텀, 라이트, 레프트, 이게 뭐죠? 탑 이런 것들이 다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탑을 하면 이렇게 되고, 레프트 왼쪽으로 가고, 그러면 얘는 서 있는 거니까 얘는 버티컬로 해줘야 되겠죠. 라이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얘가 사용하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divider.append axis. 네, 그래서 디바이더 객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똑같은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플롯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이 1번 케이스였어요. 1번 케이스였는데, 서브 플롯을 쓴다는 거는 이 그리드 스펙을 쓰거나 아니면 add axis로 그냥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브 플롯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때 이 그리드 스펙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드 스펙 키워드에 뭐 이렇게 하이트 레이쇼를 1대 뭐 5% 이렇게 줘가지고 첫 번째 거는 AX고 두 번째 거는 CX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AX고
이렇게 얄쌍한 게 이제 컬러바 영역이 되겠죠. 컬러바 영역의 서브플롯이 되겠죠. 네. 너무 얇으니까 0.01로 조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여기가 이렇게 비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좀 더 많은 공간들이 확보되면서 이 위에 있는 AX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좀 더 축소가 돼서 상대적으로 이 영역들이 이 컬러바가 더 길어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애드 서브플롯인데 얘는 사실 답이 없어요. 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리는 걸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애드 서브플롯해서 2,1,1 이러면 두 행 중에 첫 번째, 2,1,2 하면 두 행 중에 두 번째.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크기가 동일하게 그려지니까 얘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 크기는 키우고 이 크기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셋 포지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리드 스펙을 나중에 정의해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add axis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고 좀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보다는 나는 되게 이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add axis를 써서 속편하게 AX 객체 하나, CAX 객체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절대값으로 다 지정을 해놓고 그냥 여기 CAX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AX를 지정해도 먹지를 않아요. 왜냐면 CAX가 있으면 AX 옵션이 먹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X 옵션은 네, 종속적으로 되겠고 영역도 그 AX 영역 안으로 파고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아예 새로운 영역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AX 옵션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CAX 옵션을 써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엑시스를 여기에 할당시키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AX, 이미 만들어진 CAX 영역에 네, 여기다 이제 이 스칼라 매퍼블에 컬러바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플로팅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그리드 스펙을 미리 정의한 다음에 add 서브플롯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드 스펙 객체를 이제 불러온 다음에 그리드 스펙을 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이제 밝힌 건데 제가 그리드 스펙을 25,1로 잡고 AX 객체는 처음 19개 그리고 CAX는 마지막 2개만 이렇게 하면은 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를 띄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뭐 X 레이블도 들어가야 되고 패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우지 않으면은 네, 지금은 이제 18, 19, 20, 21, 22까지 띄운 거죠. 그래서 5칸이나 띄운 거네요. 5칸을 띄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2칸은 컬러바 영역. 그렇게 해서 그리면 네,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다 계산을 하겠어요, 이렇게 일일이. 그래서 저는 서브 플롯으로 그릴 거면은 add axis 함수를 쓰고 아니면 그냥 AX 객체 안에 파고들 거면은 디바이더를 쓰던지 아니면 그냥 디바이더 쓰기도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네, 패딩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좀 가볍게 그냥 봐주세요. constrained layout이라는 내용이 이제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잘리는 부분 없이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어, 이 예제를 보시면,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 개의 엑시스 객체를, 여기 같은 경우는 4개를 묶어서 컬러바를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컬러바를 위치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길이가 짧아진 건 슈링크를 써서 그런 겁니다. 얘는 이 엑시스 객체 하나에 대한 컬러바고, 여기 있는 컬러바는 이 2개, 위에 있는 2개에 해당하는 컬러바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컬러바인지 지금 이 2개에 대한 컬러바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 이 밑에 있는 2개에 대한 컬러바인 것 같네요. 이 부분을 네,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2x2, 2x2의 네, P 컬러 메쉬 플롯을 그냥 이제 붙인 거죠, 컬러바를. 네. 그래서 2x2의 네, 각각의 이제 컬러 맵이 다르죠. 컬러 맵이 두 가지가 쓰였네요. 비리디스랑 이 RDBUR 뭐 이거 이렇게 쓰였는데, 이쪽은 이 컬러 맵, 이쪽은 비리디스 이렇게 쓰여가지고 기본적인 컬러 맵이 쓰였습니다. 얘는 이제 제목이 심플 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엑시스를 에 걸쳐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AX 옵션에 리스트 오브 엑시스라고 이제 되어 있었잖아요. AX 옵션에 리스트 오브 엑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엑시스만 서브 플롯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엑시스를 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뭐죠? 컬럼 이 뭐야? 컬럼 하나에 대해서 이 로우 전체가 이제 걸치는 형태가 되겠죠. 로우 전체가 걸치는 그런 형태를 그린다. 2x2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컬럼 0번째 컬럼에 대해서 2개의 로우에 걸쳐 있는, 그리고 1번째 첫 번째 컬럼 1번째 컬럼에 대해서 2개가 걸쳐 있는 컬러바.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바가 그러니까 피겨 객체가 그려지면 그 안에 서브플롯도 그려지는데, 그 서브플롯 안에 있는 모든 엑시스 객체를 가져와서 그 엑시스 객체의 그 박스 포지션을 얻어서 그 프린트 해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냥 뭐 컬러 맵과 이거는 이제 어레이 데이터고, 얘는 이제 뭐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겠고, 얘는 어떤 키워드 인자네요. 이게 컬러 맵이라든지 노멀라이제이션이는 레스터라이즈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P 컬러 매쉬를 이제 그리면서 그려볼게요. 위에를 안 했지. 자. 네. 기본적인 이제 얘를 그렸는데, 내용에 비해서 너무 어렵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위치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x0, y0는 0.12, 0.1이고 위스는 0.78에 0.76 하이트. 네, 여기에 컬러바를 추가하겠습니다. 컬러바를 추가하는데 이 IM을 통해 가지고 네, 컬러바 IM과 AX는 이제 기존의 서브플롯을 해가지고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영역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네, 파고 들어가는 거 알 수 있는데, 보시면
0.12에 위스가 0.62, 0.12에 0.76, 높이는 안 바뀌었죠. 그 0.62를 더하면 0.74가 됩니다. 74가 되고 0.4의 패딩이 있고 0.04의 패딩이 있고 0.78의 컬러바가 시작이 되죠. 컬러바가 시작이 되고 위스가 0.04밖에 안 되네요. 되게 얇은 위스인데 여기 이 숫자나 눈금까지를 포함하는 것 같지가 않고 훨씬 더 얇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수치가 0.04라는 수치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네, 기존의 영역 안으로 이제 파고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을 이제 트루 똑같지 얘는 쟤는 똑같은 걸 그렸네요. 트루로 바꾸게 되면 좀 더 이쁘게 나오죠. 좀 더 이쁘게 나오는데 사실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이 제가 이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그래프 내용인데 왜냐면 이 엑시스가 0.12에 0.78이었잖아요. 근데 딱 정확히 0.78부터 시작해서 0.12 돼 있으니까 정확히 기존 엑시스를 파고든 그런 형태인데 근데 이게 원래 디폴트가 펄스거든요. 근데 펄스는 이제 훨씬 더 안 이쁘게 그려지죠. 제가 이거는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을 적용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기존의 엑시스 객체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림이 좀 더 안 이쁘게 그려지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이랑 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다 정도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또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 툴을 쓰긴 했는데 얘는 이제 그냥 그 아까 PPT에 나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로케이션 지난 시간에 이제 로케이션 정보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컨스트레인드 레이아웃이 없으면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true가 아니면. 네. 첫 번째는 0번째 행에 처음 두 개를 묶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네, 0번째 행에 세 번째 서브플롯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컬러바는 마지막 두 개와 마지막 두 개의 행과 전체 컬럼에 대해서 이거 전체죠. 이거 전체에 대해서 컬러바를 그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2,1 2,1이 뭐지? 얘죠. 2,1에 대한 네. 컬러바를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게 하려면 한없이 복잡하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 안에도 컬러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안에도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이 안에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에 이 컴플리케이티드 케이스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컬러바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냥 피겨점 컬러바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엑시스 디바이더를 호출했을 때는 기존 AX 객체를 네, 안에 CX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리드 스펙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add axis 함수를 쓰면은 이 CAX에 해당하는 엑시스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컬러바를 할당하게 된다는 점. 네. 이거를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컬러바를 생성하는데 이제 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